네, 이제 오늘부터는 챕터 2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챕터 2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해석학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삼각 부등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제목은 Sequence of Real Numbers, 그러니까 실수로 구성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그 시퀀스입니다. 그 책에 보면 2.1에서 2.7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2.7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 2 시간에 할 거니까 차지 않고 2.1부터 2.6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1에서 2.3까지는 내용은 미적분학 시간에 했던 내용일 것이고 2.4 그리고 2.5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6 코시 시퀀스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부분은 미적분학과 비슷하다고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수렴하는 수열의 정의를 미적분학에서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정의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는 아주 중요한 부등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절대값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absolute value를 쓰는 거죠. absolute value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라고 정의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라고 정의하죠.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건 정리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5개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을 하더라도 x의 절대값과 같다. 그리고 절대값 xy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그리고 절대값 x는 x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죠. 그리고 절대값 x가 양수인 r보다 더 작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x는 마이너스 r과 r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조금 덜 친숙한 부등식일 텐데요. 이 x라는 값은 절대값 x와 마이너스 절대값 x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x는 절대값 x가 되든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 one of two equalities holds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때 이 5번째 성질도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등식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해서 이렇게 absolute value 절대값을 취한 값보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하고요. 해석학을 공부할 때 끝까지 이 부등식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보통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우리말로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미적분학 그 기하 시간에 벡터로 이해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벡터를 x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y 벡터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x 더하기 y 벡터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 벡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해준 것은 사실은 이 벡터의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길이 더하기 이거 길이가 이거 길이보다는 더 크거나 같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벡터가 아니라 실수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건 x 더하기 y가 되잖아요. 그러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x 더하기 y도 0보다 크니까 그냥 절대값이 사라져서 그때는 부등호의 양쪽 값이 같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0보다 크지 않고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으면 또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이 x, y 값에 따라서 x 더하기 y 값이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경우를 여러 가지 나눠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나눠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이렇게 경우를 너무 많이 나누는 것은 그렇게 좋은 증명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쉬운 증명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 C번식으로부터 절대값 x의 제곱을 하면 x제곱과 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y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x 더하기 y 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되는데요. 이때 이 xy 값을 생각해보면 xy는 xy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는데 절대값 x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xy 대신에 절대값 xy라고 쓸 수 있는데 절대값 xy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와 같기 때문에 부등식을 이렇게 쓰면 절대값 x, 절대값 y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은 절대값 x제곱,
y제곱은 절대값 y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은 그냥 x, y에 관한 식인데 오른쪽은 절대값 x, 절대값 y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이라는 식과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제곱을 떼어주고 이 안쪽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증명법이에요. 세 번째 아주 멋진 증명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CORM 2.1.2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성질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써놨어요. 절대값 x가 양수 r보다 작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x는 마이너스 r과 r 사이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x가 항상 절대값 x와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사이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 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등식을 활용할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절대값 x와 절대값 x 사이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절대값 y와 y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왼쪽은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마이너스 절대값 y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과 한번 비교해보면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값이 있고 양쪽은 이렇게 부호가 다른 값이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이렇게 있고 이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 이 값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r 역할을 하고 이 값이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립하니까 사실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 가운데 것에 절대값을 붙인 게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와서 이 D번에 의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증명이 끝났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명은 저 2번인데요. 세 번째 이런 증명도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코롤러리 2.1.4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용할 때는 이 A번 부등식을 많이 활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 개의 실수가 있습니다. x 빼기 y의 절대값은 x 빼기 g의 절대값 더하기 g 빼기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B번은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절대값을 취한 값은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부등식은 해석학 공부할 때 계속 활용할 부등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번은 뭐하고 동치냐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의 값이 이렇게 오고요. 오른쪽 이 값이 여기에 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 이게 이제 동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B번은 이 부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A번은 뭐 증명 쉽습니다. x 빼기 y의 이 절대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은 x 빼기 g, g 빼기 y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x 빼기 g 더하기 g 빼기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항등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해주고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해줘서 더하면 더 크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A번 이 부등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 증명해 볼게요. B번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먼저 증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부등식을 증명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쪽 부등식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x는 x 빼기 y 그리고 더하기 y 이렇게 쪼갤 수 있고요. 여기 역시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 절대값 x 빼기 y 그리고 절대값 y 하면 이제 더 이 값이 크거나 같아집니다. 이때 이 절대값 y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쪽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x와 y 역할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절대값 y 빼기 절대값 x는 절대값 y 빼기 x를 넘어갈 수 없는데요. 이 값은 사실은 절대값 x 빼기 y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 두 개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y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 값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쳐보면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값은 이 값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증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부등식을 공부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수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distance, 거리입니다. 우리가 거리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그 거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설명할게요. 수학적으로 거리는 함수인데요. 두 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에는 x, y 모두 다 실수이고요. 그러면 두 점 x, y가 정해져 있으면 dxy가 정해지는데 이거 역시 일단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d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함수 d가 distance on r이다의
정의가 뭐가 되느냐면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모든 xy에 대해서 dx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보통 거리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x라는 지점과 y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 함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거리를 0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0인 경우는 두 지점이 같은 경우밖에 없다입니다. 이건 이제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x에서 y까지 거리와 y에서 x까지 거리는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는 실수에서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이제 임의의 셋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y의 거리는 x에서 g까지 갔다가 g에서 y까지 돌아오는 것의 거리보다는 작거나 같다.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부등식의 생김새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A번 부등식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dxy를 이 R에서는 절대값 x 빼기 y라고 이렇게 두면 이 세 부등식을 모두 다 만족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리,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이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그 코롤러리의 첫 번째 부등식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석학 시간에는 이 디스턴스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토폴로지 시간이 되면 이 디스턴스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장의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딱 하나죠? 이 삼각 부등식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